시장에 관한 심도 있는 영상들은 국내에서 좀처럼 보기 힘듭니다. 국내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해외 영상들이 많지만 자동 번역으로는 이해가 잘 되질 않아 구독자분들이 보기 편하시도록 재번역하였습니다.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엔 모두 성공 투자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테슬라 초창기 시절에 차량을 2017년에 구입했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리뷰했습니다. 저는 테슬라에 매우 열성적이고 충성스러운 팬이었습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테슬라의 평가가 약간 과대평가되지 않았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테슬라가 은행에 진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엘로엔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이렇게 많은지 조금 놀랍습니다. 트럼프를 위한 모금은 한 가지 일이었지만 지금은 기본적으로 도지를 운영하고 무금 연방 직원으로 일하는 것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압박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보실지 모르지만 불분명한 댓글들을 보았습니다. 테슬라가 파산하고 앨런에 대한 증오에 대한 논평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테슬라의 재무 상태를 살펴보고 테슬라가 트럼프 행정부 동안 파산할 수 있는 회사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실제 재무 상태는 어떠한가요?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투자가 기본적으로 제로가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앨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정치 참여는 테슬라 역사상 가장 큰 매수 기회 중 하나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고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가장 쉬운 방법은 그들의 대차대조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실제로 다루고 있는 자본의 종류를 조금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그들의 확장 계획, 자산을 얼마나 태우고 있는지, 파산할 수 있는지 우리는 이 같은 측면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재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얻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약 6주 전에 끝난 연도의 대차대조표입니다. 그들은 약 360억 달러의 현금과 단기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120억 달러의 선불 비용 최고와 40억 달러의 미수금이 있습니다. 여기 부채 부문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는 220억 달러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앨런의 책상 위에 있는 청구서들이고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연된 수정본과 기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계산해보면 이건 아주 보수적인 수치인데 아직도 160억 달러의 미수금과 재고가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재고를 처리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미수금 채권은 추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작은 쿠션이나 안전망 같은 것입니다. 원한다면 50%까지 할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0억 달러를 현재 부채에서 빼봅시다. 그리고 우리는 약 140억 달러의 잉여 현금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현금 흐름이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테슬라는 현재 올해 만기가 되지 않은 장기 부채를 제외하고 충분한 캐프리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기 부채에 대한 채무 서비스 외에는 지금 당장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24억 달러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임대료는 포함하지 않지만 포함하면 120억 달러가 남습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원한다면 실제로 또 다른 거대한 공장을 건설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합니다. 개인적으로 공장을 건설하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트럭을 제조할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확장 중임을 보내는 일종의 신호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자율주행 트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우 기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올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그 돈은 잘 쓰인 것 같습니다. 트럭 운송 분야에서 그것에 대한 수요가 많으니까요. 멕시코에 건설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역 전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 테슬라의 공급이 더 필요하지 않는 이유는 수요가 공급과 거의 일치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재고가 과잉 공급되어 대량 할인을 하거나 당황하거나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머스크가 인도 총리 모디와 이야기하고 있는 인도 또는 기타 모든 지역에 그들은 마치 머스크가 그곳에 공장을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수년 동안 그렇다고 말해왔습니다. 결국 모든 대륙에 공장이 생길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자율이 지금처럼 높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이자율이 곧 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실제로 부동산을 포함하여 이자율에 민감한 사람들에게 단기 매수 기회를 만들어낸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앞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사실 저는 그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부동산 자산에 대한 노출을 늘릴 수 있는 독특한 기회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내려감에 따라 그것은 완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오를 수 있으므로 평가가 더욱 부담스러워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지금이 부동산을 사기에 흥미로운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죠. 어쨌든 테슬라가 낙관론자들에게 자율주행에 대해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이 시장만큼 빨리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머스크의 판매 효과와 자율주행, 미래의 로봇이 결합하면 테슬라에 정말 큰 매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질문은 앨런 에리스크로 인해 주가 침체로 이어질지 아니면 회사 파산으로 이어질지입니다. 테슬라는 115억 달러의 현금이 있고 이 회사는 실제로 현금을 태우지 않습니다. And this is a company that's not actually burning any cash. If we go to our free cash flow statement, we 잉여 현금 흐름표에 긍정적입니다. 운영 활동에서 제공되는 순현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유 현금이 2배로 늘어나지만 투자금을 빼면 새로운 자본 지출로 전환됩니다. 현금을 약 25억 30억 달러 정도 늘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운영 활동으로 인한 순현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 지출 중 일부를 할인할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깔끔한 방법은 아닙니다. 지불해야 할 금액이 현금 흐름 보고서에도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면 약간의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이중 계산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보수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이것을 현금으로 약 12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보고 있으며 그들은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1년에 20억 달러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이게 현재 상태입니다. 이제 테슬라 차량 배송이 정체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는 10% 감소합니다. 그럼에도 순수익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가정해봅시다. 자동차 판매 10% 감소. 우리는 여기서 총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진에서 100억 달러를 빼봅시다. 지금 총이익이 17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총 수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는 트럼프에 의해 손상될 수 있는 일부 세액 공제가 포함됩니다. 트럼프가 미국산을 원한다고 해서 제조업 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매자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보조금 중 일부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마진 17.8%에서 매출이 10% 감소하면 약 17억 달러만 줄어들 것이고 이는 실제로 여전히 현금 흐름이 긍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그것을 2배로 늘리면 35억 달러를 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꽤 멀리 가서 매출이 50% 감소했다면 글쎄요. 이제 해고가 있을 겁니다. 비용 중 일부 마진이 줄어들고 약간 타격을 받을 수 있으며 더 많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50% 감소하면 대략적인 마진은 유지할 것입니다. 그것은 90억 달러가 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들은 아직도 30억 달러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테슬라가 매출이 전체 수익의 50%로 폭락한 그런 종류의 궁지에 처해 있다면 여기에는 에너지 관련 자동차를 50% 감소시킨 것도 포함됩니다. 그들은 MA17이고 1조 달러가 넘는 회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30억 달러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에게 전환사채를 제안할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일반적인 전략입니다. 테슬라가 한 전환사채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14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환채권 시대의 종말. 실제로 이것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3월에는 2014년에 발행된 전환사채가 테슬라가 800% 이상의 수익률로 전환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2013년에 6억 달러, 2014년에 20억 달러, 2017년에 8억 5천만 달러, 2019년에 추가로 16억 달러를 발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스스로 개조하고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건 자본 집약적 사업이기 때문이겠죠? 이것은 7년 만기 컨버터블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1.25%의 쿠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4년부터 5년 동안 전환율이 0.25%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사람들이 수익률을 위해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놀라운 수치입니다. 전환사채의 멋진 점은 일반 주주보다 우선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환사채는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부채를 갚았지만 전환사채는 보통 더 높은 주가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하락 보호를 통해 상승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그들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돈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모은 돈을 사용하여 다각화하고 사업 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즉,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좋은 시기를 보내는 등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래에 전환될 수 있으며 그들은 여기에서도 840% 이상의 수익률로 투자자들에게 보상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락 보호와 수익률 상승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는 꽤 멋진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이 자금을 모으기 위해 테이블에 올려놓은 옵션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주식을 그냥 팔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실제로 그들이 매출이 50% 감소하는 상황을 견뎌낼 수 있다면 테슬라가 파산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매출이 50% 감소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존하는 최고의 전기차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더 좋은 차량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들이 앞티머스 로봇과 FSD 자율주행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생각하나요? 애플 카플레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앨런 머스크가 리트윗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팀 쿡이 우리 가족에 새로운 파트너가 들어온다고 했거나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모두 다른 의견을 가질 것입니다. 테슬라가 파산할 것 같습니까? 저는 내년부터 2년 사이에 장기적으로 부과되는 관세와 높은 세율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판매에 대해 실망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일종의 침체 기회, 노출 기회 증가와 같은 것으로 보고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더 저렴할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식 중 하나와 가치 근본적인 평가를 훨씬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공지능 팔란티어는 수년간 멤버들과 검토해왔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좋은 대차 대조표와 놀라운 마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지금의 계좌에 대한 평가와 성장이 그들의 가치를 정당화할 만큼 높지 않나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시장은 이런 이상한 시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말한 것과 비슷합니다. 당신이 배트를 휘두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당신에게 공을 던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테슬라 400 사고 싶어? 아니 형. 테슬라 500 사고 싶어? 형 테슬라 300 사고 싶어? 테슬라 200 사고 싶어? 그냥 예실 뿐입니다. 워렌 버핏이 돈을 너무 많이 쌓아두고 있는 이유는 거리에서 피가 나고 공황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영상의 요점은 지금 일론회 때문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뭐라고 불리든 간에 또 우리는 도지미국 정부효율부에 대해 별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도지정부효율부가 국세청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도지 임원들이 IRS 미국 국세청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오락 드라마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테슬라가 퇴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외국의 제조업체이자 경쟁자가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테슬라를 파괴하려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 팔고 다시 사야 할까요? 개인적 재무 조언이 아닙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할 뿐입니다. 저는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추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수를 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폭락을 대비해 돈을 좀 남겨두는 게 어떨까요? 보고서에서 말했듯이 318 가격까지 폭락할 때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엄청나게 강하게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1 연속으로 355 가격까지 급등했습니다. 어제는 2.5%, 오늘은 5.7%로 정말 좋습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매우 낙관적입니다. 왜냐하면 관세가 어느 정도 인상될 것이기 때문인데도 고용 보고서에 정리해고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 말은 난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지만 지금은 누구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에 관한 한 당연히 파산할 것 같지는 않아요. 변화가 생기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화된 재정 조언을 드릴 수는 없지만 변경 사항이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해냈고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존경합니다. 케빈 패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재무 분석가이자 유튜버인 케빈을 만나 항상 좋은 의견을 얻을 수 있습니다.